지금 시간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본다 또는 내용 증명을 받아봤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직접 받아보시거나 보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 내용 증명 우편물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등기로 내용 증명 왔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이 내용 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옆에 지금 통보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단한 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내용을 간단히 먼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통보서라는 제목 하에 발신, 홍길동이 사는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 이몽룡이 사는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요금 상환 요청의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기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 9월경 발신인은 기아에게 금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바가 있고, 기아는 본인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상환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가 2018년 12월 31일 1천만 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상환을 하지 못해서 2019년 1월 30일 한 달을 연장하여 줬다는 거죠. 상환기간을 연장하되 매주 연 2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다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다시 상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급하기로 한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중히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오니 신속한 상환을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써놓고 2019년 3월 며칠자로 발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을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돈에 대한 그 돈을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그런 글이에요. 여기에 지금 내용 증명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용 증명을 보내려 한다면 통보서 자리에 통보서가 아닌 내용 증명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해요. 결국 우체국에서 그와 같은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 통보서만을 발송한 우편물은 내용 증명 우편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와 같은 통보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한 뒤에 도장을 날인을 해요. 세부를 작성해서 도장을 각각 날인해도 관계없고, 한 부만을 작성해서 복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즉, 어찌되었든 발신인의 주소와 수신인의 주소가 나오고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문서를 세부를 준비한 뒤에 봉투를 하나 만듭니다. 우편 봉투죠. 우편 봉투를 똑같이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과 주소를 똑같이 기재한 상태에서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 보내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담당 직원이 우편물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체국에서 확인하는 날짜가 적힌 내용 증명 우편물을 기재하는 표시를 딱지를 붙이고 펀칭을 찍어서 거기에 이 세부가 같다란 내용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뒤에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요. 그리고 한 분은 그 똑같이 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어서 상대방에게 우편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발신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즉, 그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한부가 우체국에서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그 문서에 통보서라고 기재하든 뭐 어떤 내용이 내가 기재되었든 관계없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는 그런 형태를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